어머니를 두고는 못 갑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어머니 괜찮으실 거죠? 내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효심은 또 어쩔 거야? 어머니! 그래 장웅아, 내가 네 애입니다. 그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초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개봉 전부터 이 웹툰을 어떻게 실사로 만들겠다는 건지 상당한 궁금증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개봉 1주차에 500만 관객을 동원하더니 16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후속편인 신과 함께 인과 연 역시 1000만이 넘어 김용화 감독은 한 번에 1000만 영화를 2편이나 만든 감독이 됐죠. 이 영화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1000만 영화 국제시장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체적인 세계관을 바로 자막으로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7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은 단양 구인사에 보존 중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5호 불설수생경에 기록된 내용을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원본에는 7번의 재판 외에 백일, 소상, 대상을 포함해 10번의 재판을 받으며 재판을 관장하는 10명의 대왕이 있다고 하네요. 인트로에 나오는 그림들은 각 지옥을 상징하는 컨셉을 잡은 후 전부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첫 컷부터 시작된 풀 CG, 만화책으로 나온 저승 판타지를 시각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CG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이 영화의 연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시각화가 기술적으로 살짝 부족할 것 같아 준비 과정을 거쳐 제작이 들어가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년 만에 한국의 CG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그 발전 과정에 감독의 전작 미스터 고가 있었습니다. 아쉽게 흥행은 참패했지만 그 CG 기술을 바탕으로 쌍천만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소방관 김자홍. 원작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영화판에서는 순직한 소방관으로 바꿨습니다. 이 씨는 부산 센텀시티의 KNN 사옥에서 촬영 후 CG를 입혔습니다. 망자가 본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클리셰죠. 아이를 구해내고 나서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컷들이 더 많았는데 편집 감독이 이 부분은 너무 길면 안 된다고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김자홍! 원래 시나리오에는 3차사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3차사인데 왜 2명이야? 그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몇 개월을 고민하다 강림의 등장은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덕분에 강림의 존재감이 더욱 확실해졌죠. 퀸! 감동입니다, 김정욱씨. 원작과 최고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월직차사 이덕춘. 아예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정이 많고 착실하며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김양기 배우 말고는 이 역을 누가 할지 아무도 떠오르지 않네요. 여담으로 하정우 배우는 현장에서 당시 고등학생인 김양기 양에게 김냄새라는 애칭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교인이야? 망자의 경호를 주 업무로 맡은 무신, 일직차사 해원맥. 원작에서는 진중한 캐릭터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개그캐가 되고 말았죠. 후속편에서는 진중했던 그의 전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7재판의 변호와 경호를 맡은 저승 3차사입니다. 이 많고 어려운 대사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니. 덕춘은 관객에게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설명충입니다.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갑니다.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는 효자 자홍입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효심은 또 어쩔 거야? 배우를 와이어에 매달아 조금만 끌어올린 후 배경은 CG 처리했습니다. 3차사의 리더 강림, 강렬하게 먹방으로 등장합니다. 역시 먹방은 하정우. 나도 이거 못 먹겠다. 원작에서의 강림은 자유분방한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삭제된 진기한 변호사의 역할까지 부여되면서 과묵하고 냉철하면서 강단 있는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원작의 해원맥과 강림 도령의 성격이 뒤바뀌고 말았네요. 이곳은 용인의 실제 장례식장입니다. 예수정 선생님은 도둑들, 부산행에 이어
2편의 신과 함께 시리즈로 4편의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가자고. 김동욱 배우는 국가대표 이후 9년 만에 감독과 하정우 배우와 다시 만나게 됐네요. 와, 생긴 거 완전 필리핀인데. 재밌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저승의 입구인 초군문이 등장합니다. 감독의 전작 오 브라더스의 음악을 맡았던 여러 대감독들이 사랑한 음악감독 고 방준석 음악감독의 곡을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봤을 때 장엄함에 압도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스터 고에서는 생명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 영화에서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리얼함에 집중했다고 하네요. 저분이 아까 소개를 못 시켜드린 강림 찾았네. 10m 정도까지는 보조 출연자들을 섭외해놓고 멀리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CG로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왕자 귀인 김정용. 7번의 재판은 염라대왕이 판단하여 가장 가벼운 죄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살인 지옥이야? 어?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살인? 제가 누구 죽여요?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찬 화탕 영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살인지옥. 각 지옥마다 컨셉을 다 다르게 하고 각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이미지와 명칭은 감독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살인은 왠지 불과 같은 뜨거운 이미지가 떠올라서 죄인이 용암이 들끓는 구덩이에 넣어지는 화탕형을 받는다는 설정입니다. 살인지옥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면 안 돼. 제작사 원동현 대표가 영화 게시판에 달리는 악플에 매우 상처받아서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원동현 대표는 이 영화에서 취객으로 출연하기도 하죠. 살인 지옥을 다스리는 변성대왕.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정혜균 형님입니다. 머리에 얹은 가채의 무게가 무려 10kg 가까이 나가서 목과 승모근이 너무 아팠다고 하네요. 이 씨는 디마 종합 촬영소에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원래는 맑은 날씨로 설정했었는데 세트 천장이 낮아 조명이 머리 위로 너무 세게 떨어져서 조명을 줄이고 구름 낀 흐린 날씨로 바꿨다고 합니다. 피고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동료 소방관은 유준상 형님이었는데 못 알아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간접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짠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짠이 형님. 망자의 죄를 기소하는 판관역의 오달수 임원희 형님입니다. 달수 형님은 이 영화로 무려 8편의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되죠. 김자웅씨,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동료 소방관을 구하지 못했지만 무려 8명의 생명을 구해낸 자홍. 떨어지는 돌과 불, 무너지는 건물까지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2번째 재판장은 삼도천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나태지옥입니다. 삼도천은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한다는 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놀랍게도 파주 야외 세트장에 배 하나 세워놓고 찍은 후 배경과 바닥의 물을 전부 다 CG로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에 소방복과 바람이 통하지 않는 몇 겹의 옷을 입고 있으니 정말 너무 더웠다고 하는데요. 옷을 벗으면 옷 속에서 물이 흘러 떨어질 정도로 땀이 찼다고 하네요. 망자의 눈과 마주치면 덤벼든다는 인면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연기한 후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게 CG로 물고기를 심었습니다. 재판장인 초강대왕에게 절대 말대꾸하지 마세요. 나태지옥의 초강대왕은 김혜숙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이 씨는 양수리 야외 세트장에 바닥에 물을 받아놓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인물이 물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놓고 촬영하긴 했는데 물이 고여있으면 안 돼서 그 물을 지우고 흐르는 물로 덮어 씌우는 그래픽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 없이 그냥 찍었다면 촬영도 CG 작업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겠네요. 그래도 두 배우가 물속에 들어가는 한 컷은 건졌습니다. 평소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착실한 소방관 자홍. 망 안쪽으로 들어간 거대 말벌은 당연히 CG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말대꾸하지 말라니까. 폭포 밑에는 나태함을 벌하는 커다란 맷돌에 쫓겨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수백 명의 망자들이. 이 모든 컨셉과 설정, 대사까지 다 써냈다니 감독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다음 재판장인 거짓 지옥은 칼날로 이루어진 숲인 검수림을 지나야 합니다.
이곳 역시 안성 디마 세트장에 만든 세트인데요. 실제 산과 흙 냄새가 날 정도로 디테일한 숲을 만든 후 CG로 덮어씌워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환생하기 전에 현몽 한번 시원하게 하고. 환생하기 전 딱 한 번 보고 싶은 사람 꿈에 나타날 수 있다는 현몽. 응, 그래 자홍아, 내가 네 애입니다.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자홍에게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귀인에게 주어지는 이동수단 특혜 후룸라이드에 오르는 자홍. 이 배는 그냥 세워놓은 채 강풍기를 틀어놓고 찍었습니다. 이 장면을 테마로 라이딩 VR 게임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옥기가 왜 나와? 어? 망자의 직계 가족이 원기가 되면 나타난다는 지옥기. 액션팀 스턴트 배우들이 녹색 쫄쫄이를 입고 크리처를 연기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혹시... 어머니. 일단 자홍의 눈을 가리고 강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내려가려 합니다. 쭉 마요 대자. 여긴 내가 있잖아. 아니야. 너 아무 생각하지 마. 이곳은 부산 기장소방서입니다. 사실 하정우 배우는 고소공포증과 공황이 살짝 있어서 와이어를 메고 있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자홍의 집은 파주 세트장에 세트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강림의 엄청난 순발력. 김자홍 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수화를 진지하게 하는 버전, 코믹하게 하는 버전 등 여러가지 버전을 촬영했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정 선생님의 리액션이 너무 슬퍼서 아주 코믹한 수화는 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가 죽은 곳이 어디냐? 대체 말년 병장인 수홍이 왜 죽은 걸까요? 수홍을 추격하는 강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씬이 하정우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허공에 대고 이런 연기를 하려니 너무 어색해서 감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 해대비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저승처자가 보이는 걸 보니까. 후속편과 연결되는 허춘삼 할아버지와 현동이. 이 씬을 시작하기 전에 자홍이 춘삼을 도와 리어카를 끌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니 안돼, 벗지 말라니까. 어머니 소식 알았어요? 깨우지 말라고. 그거 진짜 말귀를 못 알아채겠네 정말. 망자의 욕망이 담긴 눈빛을 보면 지옥기가 덤벼든다는 설정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하기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설명은 생략했다고 하네요. 염라가 등장합니다. 정재형님은 런닝머신 위를 걸어가면 찍은 후 배경을 전부 다 CG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맡은 염라대왕. 법정 밖에서는 편하게 하고 다닌다는 설정이었는데 너무 거지 왕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네요. 감독 역시 찍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일만 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귀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발견 즉시 그 시체를 불에 태우고 그 영혼은 소멸시킨다. 내 가족을 소멸시킨다고? 자홍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니 가족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닌가? 형님 때문에 촬영했다는데 그 맞습니까? 이 씬은 부산의 구 해사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2007년 폐교된 이곳은 곤지암, 더킹, 1987 등 수많은 한국 영화의 촬영지였는데요. 현재는 남해 해양경찰청 교육센터와 훈련용 건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내무실은 파주 병영체험장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으르렁 될 것 같던 상남자 엑소의 디오 도경수 배우가 관심사병 원일병 역을 맡았습니다. 와씨 누가 봐도 어리버리한 것이 잘하는데? 아빠는 항상 우리 지은이 근처에서 지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거짓지옥의 테마는 거짓말을 하면 나무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수목원 안에 아날로그 기계들이 가득한 이미지를 그려냈는데요. 거짓말한 자료들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테이프이 돌아가며 보여준다는 설정을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연기천재 수환양. 영화 부산행 이후 두 번째 천만영화에 출연하게 됐네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동료 소방관의 딸에게 아빠인 것처럼 편지를 썼던 자홍. 아직은 안 돼. 월직 자사 이덕준 지금부터 연결한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대부분 후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후시로 녹음한 게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요. 감독은 대사 톤을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대사를 바꿀 수도 있어서 후시 녹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피고 김자홍은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지연이에게 쓴 거짓 편지를 사실 배우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연기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정우 배우는 마치 래퍼가 뮤비 찍듯이 수행 넘치는 손동작을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향해 선보였습니다. 그 상실감의 크기만큼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니네 둘 다 나오시라고요, 밖으로. 유씨는 배경과 인물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 빛 하레이션을 CG로 심어 커버했다고 합니다. 냄비 안에 피어나는 김은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네요. 누룽지를 만들어주는 밥솥도 있다는 거? 쿠첸 밥솥은 PPL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소 내부는 파주 세트장에 세트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죽은 우리 형이 해준 말이다. 배경에 내리는 비와 번개는 모두 CG입니다. 불이 지옥을 향하는 길목 한빈협곡. 어머니는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동생 모두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 자홍입니다만 협곡이 이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수홍이도 무서운데 왜 이러는 거죠? 이곳은 양수리의 야외 세트장입니다. 겨울에 찍었는데도 이상하게 입김이 안 나서 CG로 심었다고 하네요. 케이블카 승강장은 세트로 만든 후 CG를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수홍을 그냥 묻으려는 박중희. 움직이는 손을 보자 PTSD 오는 강림은 후속편과 연결되는 복선입니다. 불이 지옥을 관장하는 오간대왕은 경영형님이 진행시켰습니다. 귀인이라서 불이 지옥은 케이블카 타고 패스하는 자홍. 그럼 아저씨 동생도 좋아하겠네. 케이블카 좋아하면. 아, 걔는 원기랬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실수를 한다고? 강림이 이승의 손을 대자 케이블카가 떨어지려 합니다. 이승에서는 날아다니는 차사들이지만 저승에서는 이승과는 다른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혼자 남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열의가 불타오르는 자홍. 이승에 손대는 게 아주 습관이 되셨네. 회원맥 갑자기 여긴 어떻게? 원기는 소멸시키고 그 시체는 발견되는지 소화시킨다. 하정우 배우는 영화 베를린에서 액션을 배우고 군도에서 검술을 배워 이 영화를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PMC 더 벙커에서는 총기 액션까지 배우게 되죠. 조닉 찍어도 되겠는데. 거울에서 바라보는 컷은 세트를 잘라내어 트랙을 깔아 배우의 정면을 찍었습니다. 영화판에서는 댕강이라고 불리우는 작업입니다. 이 컷에 나오는 수홍의 무시무시한 형체는 전부 CG입니다. 김동욱 배우가 실제 왔다 갔다 하며 연기한 컷도 있었지만 연기한 컷은 안 쓰고 그냥 CG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배신지옥을 향하는 길목인 천지경. 부감에서 보이는 새 인물은 실제 사람이 아닌 디지털로 만든 캐릭터라고 하네요. 배신을 하면 결국 반사되어 자기 자신까지 배신하게 된다는 의미로 모든 것을 반사시키는 거울의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거울에 가둬놓고 파괴해버리죠. 덕분에 송제대왕 김하늘 누나를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홍대 클럽 M2입니다. 이 영화에 군중씬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장면을 찍을 때 보조 출연자를 가장 많이 섭외했다고 하네요. 김동욱 배우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해봤으나 표정이 살지 않아서 맨 얼굴로 촬영 후 CG를 덮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홍의 어머니 집은 서울의 판자촌 상도동 방골 마을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죠. 수홍이 묻힌 곳을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원일병입니다. 폭력 지옥을 향하는 길목인 진공심열. 이곳은 미사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바닥을 1m 정도만 파낸 후 그린 매트를 깔고 촬영했죠. 폴짝 뛴 후 바로 엎드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강림이 또 이승의 일에 직접 손을 대자 바로 영향을 받는 회원맥 일행입니다. 와이어에 매달린 채 강풍기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연기했다고 하네요. 벌 때리며 육공 타고 설마 노래 따라 부른다고? 가슴 파괴
무엇인가.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연기력으로 커버하는 배우들. 하정우 배우가 소울풀하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소울풀해서 삭제하고 노래는 후시로 입혔다고 합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폭력을 행한 자를 벌하는 폭력지옥. 폭력과 돌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해를 가한 만큼 돌을 맞는다는 설정입니다. 장광 형님 얼굴이 코와 귀를 조금 크게 했더니 다른 사람 같네요. 한편 아들을 찾기 위해 군부대를 찾은 어머니. 이 장면은 꼭 살려달라는 원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원작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 새끼들아! 다시 원기가 되어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같은 시간 모래늪에 빠져가는 자홍. 차태현 배우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이 장면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천륜 지옥이 등장하고 이곳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 나타납니다. 이거 김자호 유죄! 반론의 여지도 없이 바로 형 때려버리는 염라. 과연 자홍과 수홍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신과 함께 죄와 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